네. 그 두 번째 사후조정 회의를 연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제 앞 10시부터죠. 네. 10시부터 정부 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제 2차입니다. 네. 지난주에 1차가 했고요. 네. 지난주 1차 때 거의 이틀 동안에 한 30시간 가까이 회의 시간만 한 그 정도 됐죠. 했지만 이제 결렬이 됐고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2차 사후 조정 회의가 있을 거라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노사 간에 또 이제 결렬 이후에 여러 가지 물밑 협상이 있었고 지난 주말 사이에 또 여러 가지 네. 진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이제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또 여기에 또 김영훈 장관이 또 나오셔서 또 단독도 주시고 네. 하여튼 그래서 전반적으로 또 다시 또 정부의 어떤 그런 개입 여지 그리고 정부의 어떤 강한 어떤 그 노사 간의 협상이었던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하게 좀 얘기한 부분도 있고 또 삼성 내부에서도 뭐 이재용 회장의 어떤 뭐 그런 부분도 있었고 사장단의 움직임도 있었고 그래서 여하튼 2차 사후 조정 회의가 이제 오늘 10시부터 시작이 되고요. 이제 노동조합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총파업이 21일부터지 않습니까? 네. 딱 3일 남았는데요. 어떻게 될지 지금 사실 그 협상의 어떤 전망은 아무도 예상을 못합니다만 어제 사전 미팅이 있었습니다. 어제 오늘 2차 조정 회의를 위한 사전 미팅이 있었는데 네. 그것도 사실 이렇게 잘 끝나진 않았습니다. 노사 양측이. 예, 조승호 위원장이 기자들에게 얘기한 거를 보면 예. 일단 회사 쪽에서는 여전히 오히려 예. 정부의 어떤 긴급 조정권을 빌미로 해서 노동조합을 좀 더 압박하고 있다라는 어떤 발언을 했고 네. 그 얘기가 나오면서 바로 이제 자기는 또 협상에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전 미팅이에요. 네. 어제. 그래서 오늘 아마 10시 이제 어제는 사전 미팅에서 노사가 모였던 거고 오늘은 이제 노사정이 모이기 때문에 2차 사후 조정회의가 10시부터 시작이 되고 아마 이제 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됐기 그렇죠. 때문에 네, 아마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코스피가 떨어지 2% 떨어졌죠. 네. 지금 2% 정도 지금 하락을 지금 시작을 했는데요. 네. 지난 금요일에도 지금 한 6% 떨어졌거든요. 네. 사실 뭐 여러 가지 그 코스피 하락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그 분석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삼성전자 총파업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주식을 내다 팔았어요. 저 5월 한 달 동안 어제 지난 금요일 날 하루에만 6조 원의 예. 외국인 매도가 있었는데 예. 사실 그 전까지도 그 주 내내 외국인들이 주식을 다 내다 팔았거든요. 너무 많이 오르기도 했어요. 5월 한 달 동안에 코스피가 26% 올랐어요. 그렇죠. 그리고 올해 동안에 가장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많이 오른 네. 시장이고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그 사이에 그렇게 많이 오른 코스피 시장에 어떤 부분 이익 실현 또는 뭐 자신들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갖다가 리밸런싱하는 과정에 있었다라고 이제 분석하기도 하고 예. 삼성전자 총파업이 처음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가 이제 네. 그런 시간이 다가오면서 그렇죠. 그런 시장의 불안감이 있다 보니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좀 영향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아마 2% 이 부분도 그런 불안감도 있고 또 이란 전쟁 그리고 또 미중 정상회담의 어떤 네, 결과에 대한 어떤 실망감 여러 가지 같이 복합적으로 네. 되지 않았냐 뭐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또 저기 주가가 떨어지면 많은 네. 시민들께서 우울해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좀 더 밝은 분위기로 맞습니다.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네. 지금 이 삼성전자 이 총파업에 관심을 가진 이유도 주식이 지금 삼성전자 대부분이 거의 국민들 경제활동 인구의 거의 대부분 국민들이 예. 삼성전자 주주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삼성전자 소액주 지분 구조를 보면 예. 소액주주가 460만 명입니다. 460만. 460만 예. 명에다가 국민연금이 8%예요. 예. 2대 주주입니다. 국민연금이 8%면 웬만한 우리 국민 노후자금에 들어가 있는 거의 웬만한 다 직장 들어가 다 들어가 있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직접 투자자가 460만 명이지만 요즘에 ETF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ETF로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실제 뭐 이재명 대통령도 코덱스 갖고 계시잖아요. 예. 이재명 대통령도 삼성전자 주주 쓸 수 있습니다. 지금 여하튼 김 기자님 말씀하셨는데 이 세 가지 항목에 제가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십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네. 다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요. 다 갖고 계시고 예.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사실상 어떤 경우는 국민기업화, 예, 그렇습니다. 국민주가 됐고 예.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일상생활에 말씀하신 것처럼 미쳐요 영향을.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파업이나 이런 노사 간의 협상, 노사정 그리고 오늘의 협상 결과가 되게 중요합니다. 네. 자, 그 도대체 뭐가 제일
센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일단 노측의 주장과 사측의 주장이 이제 팽팽하게 맞붙고 있는 네. 최전선의 핵심 키가 뭡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안 풀리는 겁니까? 저는 뭐 네. 지금 이제 뭐 이미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도 다 압니다. 이제 성과금, 예. 영업이익 15%, 그렇죠. OPA 뭐 예. 상한선 폐지, 폐지. 예. 명문화, 예. 회사는 뭐 그래서 없다 뭐 이런 없다. 얘기는 다, 다 알고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계십니다. 예. 근데 저는 그 바탕에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취재 좀 해보면 네. 그리고 사실 이 내용이 최근에 불거진 것도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쌓아왔던 네. 내용들이었고 당장 한 달 전만 가더라도 4월 23일 그때 평택에서 집회가 있었어요. 그때 사실 언론들이 크게 많이 뭐 주목도 예. 생각보다 좀 떨어졌습니다만 그때 43,000명이라는 그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직원들이 다 나옵니다. 포함해가지고 예. 삼성전자 그 전에 전삼로라고 재작년 2, 3년 전에 또 집회했을 때도 이 정도는 안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 43,000명, 45,000명 경찰 추산이 45,000명이에요. 그럼 더 나왔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거의 뭐 집회 쪽 추산과 경찰 추산이 거의 같거나 아니면 우리 경찰 쪽 추산이 많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만큼 저도 그때 현장에 들어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임원 빼고 다 나왔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그 직원들에 대한 회사에 대한 어떤 그 불신, 신뢰가 그냥 위원장이 저도 최종 위원장을 만나봤습니다. 네. 단순한 어떤 위원장의 어떤 그냥 발언에 회사와 신뢰관계 깨졌다, 뭐 힘들다,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저의 직원들 사이의 불만과 불신이 굉장히 많다. 그게 오랫동안 축적돼 왔다라는 생각이 느낌이 들었고 사실 그것들을 그동안 사실 시간이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회사 쪽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조와 대화 뭐 나섰다고는 합니다. 회사 쪽도 얘기를 해보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노조 쪽에 입장을 들으려고 하고 있고 만나려고 하고 있고 계속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려고 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노동조합 쪽이나 그쪽 조합원이나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여전히 그렇지 않다라는 인식이 되게 많고 네네. 또 그런 인식을 줬다는 것도 사실 일정 부분 물론 노조의 뭐 그런 뭐 불성실 내지는 불성실 뭐 어떤 자세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예. 일단은 그래도 노사 관계에 있을 때 보면 그래도 회사 쪽이 상대적으로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단 돈줄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인사권도 갖고 있잖아요. 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무래도 노동조합보다는 위에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그런 걸 감안했을 때 과연 회사가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노동조합과 대화를 나섰을까라는 어떤 그런 게 있고 그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 그때 만났을 때도 직원들의 그 동요 불신의 어떤 상징적이 뭐냐면 올해 들어서 예.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회사를 떠난 삼성전자 직원을 떠난 직원 수가 200명이 넘는답니다. 200명? 예. 어. 그 200명이 넘는다는 얘기는 그게 사실상 그 블라인드 회자도 된 적이 있어요. 자기는 예. 마이크론을 떠난다. 어. 마이크론 200명의 상당수는 SK 하이닉스로 가기도 있고요. 아. 그러니까 예. 그게 보면 이제 그동안 삼성전자 항상 우리는 업계 1위, 세계 1위 예. 내지는 삼성 이번에 이재용 회장도 삼성인이라는 얘기도 했고 네. 인재 보국, 사업 보국, 인재 양성 뭐 네. 그 제일 그 얘기했잖아요. 김영훈 장관이 또 하나의 가족. 또 하나의 가족. 항상 예. 그 가족 예. 오늘 이번에도 뭐 가족 얘기했잖아요. 가족이. 예. 그런데 정말 가족과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 그리고 정말 오너의 그런 생각과 그런 얘기들이 정말로 그 협상장 또는 그 담당 임원 또는 했던 분들의 그 내용에도 그대로 반영이 됐다면 직원들이 이 정도의 어떤 그런 박탈감을 계속 가졌었을까? 그러니까 200명 이상의 직원들이 삼성전자를 떠났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라는 그 반도체라는 그 공정과 그 네. 직원들을 키워내는 그 시간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사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삼성전자 회사 쪽에서 굉장히 아픈 부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번 올해 삼성전자 주총에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주주들이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굉장히 올해는 작년보다 기분이 되게 좋았거든요. 네네네. 그 와중에서도 일부 그 주주들이 아니 작년부터 계속 인력들을 이탈한다는데 네네. 대책이 있느냐? 그때 전영현 대표님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거 잘 알고 있다. 회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고 네. 그런 인재, 인력의 어떤 이탈 예.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게 오늘 3월 주총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벌써 그 동안에도 직원들은 빠져나가고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어떤 직원들의 어떤 물론 뭐 그런 경제적 보상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성과급의 어떤 그 책정, 네. 그 운영 이런 부분들은 약간 논란의 소진이 있을 수 있죠. 네네. 그리고 지금도 협상 과정에서 노조 쪽의 입장과 회사 쪽 입장이 성과급 자체에 대한 어떤 그런 조율이나 이 내용들은 약간 가능하다고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런 이제
그 이후에 그 명문화, 그다음에 그 제도화. 네. 그 우리 단체 협상과에서 그 그쵸, 쓰는 거 쓰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회사는 노동조합이나 조합원들한테 정확한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뢰를 안 주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죠. 이게 똑같은 반도체가 그러니까 그 삼전 닉스라고 네, 이제 삼전 시민들께서 닉스. 많이 부르는데 그렇죠. 하이닉스는 그냥 조용히 넘어갔어요. 그리고 네. 많은 분들이 부러워했죠. 그리고 뭐 하이닉스 있는 근처가 뭐 식당이 난리라더라. 네. 뭐 근처에 뭐 차들 부동산 다 바꿉니다. 일단 차를 다 바꿨다더라. 네. 뭐 아파트를 바꾼다더라. 뭐 네. 이제 뭐 이런 이제 뭐 소문 들으면서 뭐 이렇게 됐는데 삼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이게 트러블이 확 붙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고 네. 이게 이를테면 그동안 삼성전자 사측이 네. 삼성전자 노동조합에게 어떤 불공정, 불투명 뭐 네. 이런 선례들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서로 간에 불신이 있어서 하이닉스처럼 이렇게 쉽게 넘어가지지 않는 뭐 이런 측면이 있지 않나. 사실 그 하이닉스가 SK 하이닉스가 이렇게까지 사실 이렇게 지금 글로벌 네. HBM이라는 고대형 메모리 폭에서 사실상 시장 1위가 됐고 네. 삼성전자를 앞서는 네. 그런 일 보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되게 뼈 아픕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SK 하이닉스를 별로 취급 안 했어요. 알로 봤죠. 그렇습니다. 뭐 알까지는 좀 그렇지만 취급 안 했어요 정말. 네. 그리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이닉스는 좀 망했었던 회사기도 하죠. 힘들었습니다. 네. 거기는 예. LG 반도체가 원래 전신이었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사실상 SK 하이닉스는 한때 시장에 매물이 나와서 정부 채권단이 운영할 정도로 네. 진짜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가는 갔던 회사. 회사였습니다. 예. 근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그 SK 하이닉스도 어떤 부분 정부 키워준 채권대 거죠. 버텨준 거죠. 예. 그 회사를.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SK가 인수하면서 다시 이제 들어갔는데 예. 이번에 하이닉스가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삼성전자를 앞서겠던 그 바탕이 뭐냐면 삼성전자 제공한 거예요. 그 HBM의 그 개발 했던 그 직원들이 전부 다 삼성전자 출신들이에요. 진짜요? 네. 그 HBM이 삼성전자가 3년 전까지만 해도 네. 그리고 SK하이닉스 그 지금 HBM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인력들이 삼성전자 출신인데 그 팀들이 원래 삼성전자에서 안에서 HBM을 연구하고 개발했던 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최근에 삼성전자 위기론 나오고 저도 뭐 그 기사 썼습니다만 3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어떤 관리 삼성을 계속 추구하고 과거에 연구개발 투자했던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축소하면서 그 해체 일본 팀이 HBM 연구개발 팀이었어요. 그 팀이 해체되고 어디로 갔냐? SK하이닉스로 갔습니다. 간 거예요. 네, 그 팀이 그래서 HBM을 터트린 겁니다. 예. 그리고 그게 전 세계 엔비디아랑 연결되면서 예. AI랑 같이 그 네트워크와 같이 연결되면서 예. SK하이닉스가 확 올라선 거죠. 거구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뒤늦게 삼성전자가 이제 후회를 합니다. 반성을 합니다. 예. 야, 우리가 어떻게 했길래? 그때 잘할 걸.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뒤늦게 뛰어듭니다. HBM. 예. 그래서 HBM의 기술력은 아직도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떨어져 있습니다. 뒤처진다. 네.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왔죠. 그리고 인사 확 일어납니다. 네. 과거에 관리했던 분들 다 물러나고 전영인 대표라는 앱 대표라는 포함해가지고 엔지니어들이 다시 올립니다. 그러면서 다시 분위기를 바꿔요. 네. 그리고 메모리 중심이었던 공급망, AI 그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갑자기 수요가 폭증하고, 그 다음에 그런 수요 맞출 수 있는 공급망이 없다 보니 당연히 가격이 오르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이익을 올리게 되는 거죠. 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HBM 지금 엄청나게 쫓아가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직원 입장에서 옛날 SK하이닉스는 우리가 별로 생각지도 않았는데 안 갑자기 하는데. 작년에 보너스로 1억 넘게 받더라. 직원들 입장에서는 옛날 하이닉스는 우리 완전히 네.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네. 직원들이 전부 다 그쪽으로 원서를 내더라. 경력 뽑으면 다 줄 서요. SK하이닉스가 SK하이닉스로. 경력 10명만 뽑으면 100명이 다 삼전 출신들이 다 는다는 거예요. SK 하이닉스로. 네, 그쪽에 이제 SK 그룹 쪽 제가 쪽 사람 추출해 보면 예. 놀랬다고 하는 거예요. 경력직 뽑는다니까 전부 다 원서가 다 삼성전자 출신들이 다 는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뉴스다. 그러면서 예. 삼성전자 안에서도 직원들끼리 예. 서로 눈치 보는 거죠. 너 너도 넣었어? 넣었어? 그렇죠. 나도 넣었어. 막 그러면서 이렇게 면접장에서 만나는 거예요. 만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직원들 사이에서 일종의 어떻게 보면 뭐 경제적 보상도 그 이제 작년에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10% 노사로 합의하는 순간 거기서 이제 그 완전히 이제 폭발이 됐던 것이고 그 지금 우린 뭐 했나 그동안. 예. 그리고 회사가 얘기하고 있는 EV에 의한 어떤 그런 OPI 예. 그렇게 해서 일정 부분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예. 그게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이 최승호 위원장이나 지금 현재 이 삼성전자 이 초기업 노조의 이쪽 분들의 얘기는 네. 핵심은 이런 뭐 영업 이익의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성입니다. 투명성. 그리고 예. 공정성입니다. 공정성. 그동안의 인사나 그다음에 그런 그 능력에 자기 쉽게 말하면 일한 만큼의 보상. 네. 저희 세대만 해도 예. 회사 주면 주는 대로 그렇죠. 그리고 어느 정도 맞추면 참어 생각해서 그러면 참고. 네. 근데 요즘 친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내가 일한 만큼의 보상을 딱 해달라. 보상. 그리고 내가 어떻게 평가를 받았는데 왜 이런 평가가 나왔는지 정확히 설명해달라. 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투명하고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도대체 그럼 저쪽 옆집은 예. 우리보다 뒤쳐졌던 옆집은 나하고 똑같이 일하는데 얘는 갑자기 연봉 보너스 1억을 넘게 받아. 예. 근데 우리는 막 했다고 하는데 아 이번에 실적이 안 좋아서 안 돼. 0%야. 예. 실질적으로 DS 보면 0% 받았습니다. 3년 전에 실적이 없다고. 마이너스였다고. 물론 그랬죠. 예. 지금도 최성호 위원장은 우리 지금도 실적 안 좋으면 안 받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보면 그 금액은 뭐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제 일종의 언플이라고 하죠. 네. 우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제 사측에서 뭐 그런 언론 자료를 많이 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를테면 노조에 대한 마타도 같은 보도가 맞아요.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맞아요. 이를테면은 뭐 무슨 수당으로 1,000만 원씩 가져간다. 뭐 그런 걸 설계했다던가 아니면은 뭐 6억이나 되는 돈을 가져가면 뭐 이게 어떻게 된다더라. 뭐 네. 이 노조를 향한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전반적인 생각 아니 그 삼성전자 돈도 많이 벌면서 성과급으로 이렇게 돈도 많이 가져가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번에는 파업하지 말아야지. 이제 이런 생각이 많이 있는데 실제 돈보다 노조에서 주장하고 요구하는 것은 회사의 투명성 공정하게 인사나 등에 대해서 네. 관리해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다. 근데 이거를 사측이 받아야 되는 건데 맞아요. 과연 그럴지 의문이 좀 들고 중요한 건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나와서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까? 네. 국민께 송구하다고. 맞아요. 이게 어떤 변수가 좀 되겠습니까? 타결에? 일단 변수는 됐죠. 사실 이재용 회장이 나선 것도 네. 이제 본인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이제 이게 그냥 임원들 맡겨놨더니 그냥 자기만 보고만 받았더니 아마 잘 될 겁니다 하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을 거예요 계속. 그리고 그동안 이렇게 보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잘할 겁니다. 네, 저희 이거야? 파업 못할 겁니다. 막 그런 식으로 아마 보고가 올라갔을 거라 저는 추정이 돼요. 왜냐하면 예. 그동안에 제가 쭉 그 삼성 쪽의 사람들이나 예. 그런 걸 접촉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예. 추정이 되는데 그래서 이재용 회장이 삼성 그 갑자기 귀국해가지고 토요일 날 예. 그 김포공항에서 기자들한테 이미 사전에 취재 기자한테 얘기하고 우리 회장님 뭐 코멘트 나온다. 네네네. 라고 할 정도면 이제 회사나 이 차원에서 더 이상 이 노동조합의 이쪽 분위기가 우리가 생각했던 수준으로 안 돌아가는구나. 그리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이재용 회장의 이제 그런 뭐 대국민 사과는 네네네. 형식에 빌어서 이제 스탠딩으로 얘기를 했는데 예. 사실상 회장 취임하면 처음이긴 하죠. 그리고 언론 상대로 그리고 예. 과거에 한 6년 전에 그때 그 뭐 자신이 뭐 노동조합 처음으로 인정하고 자식에 대한 더 이상 재벌 경영권 승계 안 하겠다 그런 네. 사과 이후에 처음이긴 한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재용 회장도 위기감을 느낀 거죠. 예. 과거와 같은 방식의 노동조합 또는 그런 대응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 초기업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이분들은 이 조합은 한국노총의 민주총에 소속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앙 어떤 지부가 자기 상급 단체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과거는 우리는 항상 상급 단체와 그렇죠. 같이 그리고 예. 어떤 서로 그 투쟁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사회적 교섭권 위임받아 같이 예.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정치적 판단도 하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 지금 현재 이 초기업 노조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지금 최근에 또 한국노총 민주노총 이번에 네. 뒤늦게 이제 성명을 냈습니다만 네. 그동안에 성명도 내지도 않았어요. 저희 프로그램에 양대노총 위원장 분들 오셨는데 네. 당시에 이제 메시지는 정부하고 비슷했어요. 네, 근데 물론 이제 노동조합의 파업권은 분명히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했지만 네. 어쨌든 뭐 여기에 함께했던 협력업체, 하청업체 이런 얘기 왜 안 하냐 이런 것도 뭐 언급해야 된다 뭐 이런 비판이 있었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사회적 연대 네. 그리고 같은 어떤 노동자단 노조 간의 어떤 그런 연대 의식 네. 이제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의 노동운동의 기본적인 틀이죠. 그리고 예. 그런데 이 분들이 그렇다고 그걸 전혀 뭐 모르거나 무시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배관시하진 않는다. 그렇습니다. 예. 그거를 먼저 내세우지는 않죠. 예.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보기에는 야 너희는 너무 이기적 아니야? 어. 너무 돈만 챙기는 거 챙기려- 아니야? 라고 이제 얘기할 수 그게 본인 프레임도 있고 네. 그리고 또 그런 식으로 맡은 언론 플레이들이 그쵸. 그동안 이어왔습니다. 예. 조합에 대한 여러 가지 뭐 휴가를 갔다나 뭐 그다음에 그쵸. 어딜 뭐 해외여행 갔다나 파업 앞두고 파업 해외여행 앞두고 갔다나 뭐. 그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또 그 전에 또 무슨 밭글 돌면서 네. 그런 어떤 협상 내용들을 흘리거나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보면 여전히 그러니까 이쪽 그 쉽게 말하면 과거에는 그런 방식이 통했을지 모르나 요즘에 있는 그 조합원들이나 그 직원들한테는 사실 그런 방식이 이렇게 통하지 않습니다.